국어 3학년 원격 수업 2학기 2단원 5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내용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시대를 비추는 문학을 배웠어요. 그쵸? 시대를 비추는 문학, 이제 순환이대를 이제 계속 배워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오늘도 순환이대 이어서 배우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교과서를 쭉 같이 읽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책을 안 본 학생들이 많아서 쭉 읽으면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개천을 건너서 논두렁길을 한참 부지런히 걸어가노라면 읍으로 들어가는 한 길이 나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길이란 말이 나왔는데 한 길은 큰 길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천을 건너서 논두렁길을 지나간 다음에 논두렁길을 건너서 읍으로 들어가는 길은 한 길이라는 게 큰 길이라는 뜻이야. 이 한은 순 우리말로 크다 이런 뜻이야. 크다, 넓다. 그러니까 넓은 길. 선생님 어렸을 때 그래서 어머니께서 항상 행길가에 가지 마라 그랬어요. 행길가 약간 사투리인데 사투리로 한 길을 행길이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넓은 길에 가지 마라, 큰 길에 가지 마라, 위험하다는 거야. 큰 차들이 다니니까. 그러니까 큰 길이 나선다. 우리 한강이 그래서 큰 강이라는 뜻이야. 큰 강, 순 우리말로. 한 길이 나선다. 자, 도로변에 먼지를 뿌옇게 덮어쓰고 도사리고 앉은 초가집은 주막이다 그랬어. 우선 한 길은 선생님 넓은 길, 큰 길이라 그랬지. 도로변에 먼지를 뿌옇게 덮어쓰고 도사리고 앉아있는 초가집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이 옛날 도로들은 다 비포장 도로잖아. 흙길이야, 흙길. 그러니까 자동차들이 달리잖아. 자동차들이 달리면 자동차 먼지 때문에 그 주변에 집이든 나무든 온갖 것들이 다 이 먼지를 뒤집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이 비포장 도로가 많았고, 비포장 도로에 이제 무궁화 꽃 같은 걸 심어놓는데, 무궁화 꽃들이 이 먼지 때문에 너무 지저분하고 선생님 기억에 그랬었어. 그래서 이 가로수나 이런 것들이 다 지저분했던 기억이 나 아직도. 그래서 먼지를 다 뿌옇게 덮어쓰고 있다는 거야. 자, 초가집은 주막이다. 만도가 읍에 나올 때마다 꼭 한 번씩 들르곤 하는 단골집인 것이다. 이 주막 되게 중요하다. 이 주막은 왜 중요하냐면 만도가 매번 들린다 그랬지. 만도가 여기가 좋으니까 들리는 거야. 왜 좋은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주막이 좋아서 자주 들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도 만도가 나중에 주막에서 또 어떤 일이 이야기 속에서 소설 속에서 일어나. 이 주막은 만도에게 어떤 공간이냐면 굉장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공간이야. 그리고 나중에 이 아들이 어떻게 돼서 돌아오자면 우리가 책 읽어본 애들은 알겠지만 그때 그 만도의 그 아픈 마음도 약간 풀어주는 역할을 해. 그래서 주막은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주막이 하는 역할은 심리적인 어떤 그 만도의 긴장감 같은 걸 해소시켜주기도 하고, 여기서 아들을 냉정하게 좀 멀리하면서 걸어왔다가 주막에서부터 아들에 대해서 다시 따뜻하게 이제 껴안아줘. 심리적으로 껴안아준다는 거야. 받아준다는 소리야. 그래서 여기서 부성애가 다시 확인되는 공간. 이 만도는 아버지라는 거 알고 있지. 진수가 아들이고, 이 만도가 자기 아들 진수를 다시 이렇게 다시 받아들이면서 안아줘. 이게 심리적으로 안아준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주막은 심리적으로 긴장감을 해소해주는 공간이기도 하고 부성애를 확인해주는 공간으로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꼭 들르곤 하는 단골집인 것이다. 이 집 눈썹이 짙은 여편네와는 예사로 농을 주고받는 사이다. 예사로 농을 주고받는다는 건 농담을 주고받는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만도는 신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팔도 없고 하지만 그렇게 그런 거에 기죽고 그런 성격이 아니야. 그래서 쉽게 이 주막 여인하고도 이렇게 농담 주고받는 거 보면 만도의 성격은 어떠하다? 되게 낙천적인 거야. 낙천적. 그치?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서 쉽게 어울리는 낙천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낙천적 성격. 넘어갈게요. 자, 이게 옛날 주막기야. 주막 모습. 아마 만도가 들린 것도 이런 모습일 거야. 자, 주막이 갖는 의미는 선생님이 나중에 과제로 다시 내줄게요. 넘어갈게요. 지금 과제, 요번 시간 과제 아니고 그 다음 시간 과제로 내줄 거야. 요번 시간 과제 따로 있거든. 자, 넘어갈게요. 자, 이게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 큰 차들이 지나가면 저 흙먼지들이 나무든 집이든 이런 걸 다 뒤집어 씌워. 그래서 이 먼지를 그 집이나 이 가로수들이 뒤집어 써서 아주 그냥 약간 그렇게 보기 좋진 않아. 자, 술방 문턱을 들어서며 만도가 서방님 들어가신다 하면 옆에 있는 애는 아이 문등아 어서 오너라 이렇게 얘기한대. 그 정도로 서로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한다는 거야. 서방님도 아닐 뿐더러 또 이 주막의 옆편네도 아이 문등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야.
이 문둥이라는 건 얘들아, 문둥병 걸린 사람을 문둥이라 하는 거지. 그치? 어쨌든, 이 문둥하고 얘기하는 건, 이 문둥병은 우리 말로는 지금 한센병이야. 한센병이고 나병이라고도 해. 그래서 이 얼굴이나 눈이나 얼굴이나 코나 입이나 뭐 이렇게 머리가 다 빠져. 그리고 귀나 이런 게 흘러내려서 없어져. 손가락도 조금씩 골마서 없어지고, 발가락도. 선생님 이거 얘기해주고 싶은데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하나훈 시인의 그 시 얘기해주면서 얘기해주면 좋겠는데, 그 하나훈 시인이 그 한센병에 걸렸었거든. 어쨌든 이 부분은 얘들아 사투리가 쓰였다. 이 문니가 어소니라. 여기 앞으로도 계속 이 사투리가 나타나. 선생님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투리가 갖는 그 효과에 대해서 얘기했었지. 친감을 느끼게 해주고, 그 다음에 현장감, 사실감을 느껴주게 해주기도 하고, 이 시골 사람들의 강인한 뭐 생명력 같은 것도 약간 느껴지기도 해. 그 거친 사투리 속에서. 어쨌든 둘이 되게 친밀한 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문둥이는 한센병 걸린 사람을 말하는 거지. 문둥아, 이 나병 걸린 사람을 말하는 거야. 이거 되게 끔찍한 병이야. 근데 지금은 이거 다 주사 한 방이면 다 나아요. 자, 하는 것이 인사처럼 되어 있었다. 만도는 여간 언짢은 일이 있어도 이 여편 내에 궁둥이 곁에 가서 있으면 속이 절로 쑥 내려가는 것이었다. 만도한테 되게 편안한 공간이야, 주막이. 넘어갈게요. 주막 앞을 지나면서 만도는 술방 문을 열어볼까 했으나 방문 앞에 신이 여러 켤레 있었대. 신이 여러 켤레 있었다는 건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거지, 주막에. 방 안에서 웃음소리가 요란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에 들르기로 했다. 지금 소리 나지, 그치? 신장로에 나서면 금세 읍이었다. 봐봐. 자, 한길가에 나온 다음에 주막이 있었어. 주막에서 좀 더 그 길을 가면, 넓은 길에서 좀 더 가면 신장로가 나온다. 신장로가 어떤 길이냐면 새로 만든 길이야. 새로 만든 길.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새로 만든 길을 우리가 신장로라 그래. 이것도 시대 상황을 나타내주는 말이야. 사회문화적 배경을 나타내주는 그런 어휘니까 이것도 알아둬야 돼. 알겠어, 얘들아? 이렇게 차들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넓게 만든 새로 만든 길이야. 저기 새로 진짜 만들 짝자니까. 읍이었다. 만드는 들머리는 게 들어가는 연 부분이라는 거야. 입구란 뜻이야, 입구. 자, 만도는 들머리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정거장 쪽으로 가야 돼. 기차 정거장 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되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대. 왜 옮겼냐면 장거리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장거리라는 게, 장거리 하면 좀 이상하고 장거리라 해야 돼, 장거리. 그러니까 시장거리. 저작거리라고도 하지. 시장이라는 말이 저자야. 옛날 말로는 저자야. 시장거리를 찾아간 것이다. 진수가 돌아오는데 고등어 한 손 사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이다. 이랬어. 자, 이 고등어 한 손도 되게 중요한 소재고, 너희 그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거야. 뒤에서 다시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 고등어 한 손 사가지고 가려고. 이 진수가 돌아오니까 진수를 위해서 고등어 한 손 사가려는 거야. 자, 이거는 옛날 신장로야. 이런 게 신장로. 선생님 그 인터넷에 신장로하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딱 나왔어. 그냥 차들이 다닐 수 있는 큰 길이 신장로야, 신장로. 새로 이렇게, 옛날 우리 길들은 이렇지 않잖아. 근데 차들이 다닐 수 있게 새로 만든 길이 신장로야. 자, 이게 얘들아 고등어 한 손이야. 고등어 한 손은 고등어 두 마리를 말한다. 고등어 한 미는 한 마리고 고등어 한 손은 두 마리야. 그래서 보통 고등어를 잡으면 옛날에는 이 고등어를 그냥 생고등어를 이렇게 육지까지 가져올 수가 없잖아. 냉동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고등어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를 둘 다 속을 다 빼. 내장을 빼야 돼. 내장이 빨리 상하거든. 그래서 큰 거를 위쪽에 놓고 작은 걸 아래로 서 이 작은 거를 큰 거 뱃속으로 집어넣어서 저렇게 묶어서 이걸 고등어 한 손이라 그랬대. 이렇게 고등어 한 손 이렇게 팔았대. 이거 알아둬야 되겠지, 얘들아? 선생님, 상식이니까. 자, 넘어갈게요. 이게 옛날 저작거리고, 선생님, 찾은 건데, 50년대 저작거리. 시장거리. 여기서 이제 만도가 고등어 한 손을 산 거야. 장날이 아니었으나, 고기전에는 없는 고기가 없었다. 장날 아니어도 고기전에 다양한 고기가 다 있었다는 거야. 이것을 살까 하면 저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을 사러 가면 또 그 옆에 것이 먹음직해 보였다. 우리 항상 그렇겠지. 이거 먹으려면 저게 맛있어 보이고, 저거 먹으려면 이게 맛있어 보이고. 한참 이리저리 서성거리다가 결국은 고등어 한 손이었다. 그것을 달랑달랑 들고 정거장을 향해 가는데, 겨드랑이 밑이, 봐봐. 만두는 왼손이 없어. 그치? 왼쪽 팔이 없어. 오른쪽 팔로 이걸 이제 덜렁덜렁 들고 간단 말이야. 들고 가는데, 겨드랑이 밑이 간질간질해. 그러나 한쪽밖에 없는 손에 고등어를 들었으니까 여기를 긁지를 못하겠지, 그치? 참 딱하였다. 어깨 축지를 연방 위아래로 움직이는 수밖에 없었다.
자, 정거장 대합실에 들어서는 만도는 먼저 벽에 걸린 시계부터 바라보았다. 2시 20분이었다. 자, 이거 다 읽기 전에 여기 고동한손 나왔어. 고동한 선생님 되게 중요한 숫자라고 그랬지? 자, 누굴 위해서 고동을 샀어? 누굴 위해서니? 그 진수를 위해서 샀지? 그러니까 이거는 만도의 진수에 대한 사랑이 담겨있는 소재야.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아래 간지러울 때 고동을 들고 있어서 어떻게 긁질 못하지? 그러니까 만도에 뭘 더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하니? 이 신체적 결함을 더 부각시켜주는 역할도 해. 그래서 고동한 손의 의미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들에 대한 사랑이고 하나는 만도의 장애를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아들에 대한 사랑이야 얘들아. 보통 아들에 대한 사랑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 나와. 자, 넘어갈게. 근데 시계가 지금 2시 20분이라는데 미술군 건 그 만도의 장애를 부각시켜주는 부분이야. 2시 20분이라 그러는데 사실 2시 20분이 아니야 얘들아. 시계가 망가진 거야 저거. 다시 얘기할게. 이거는 나중에 과제로 내줄게요. 넘어갈게요. 자, 이게 옛날 정거장이야. 그 지차 정거장 모습. 이건 바깥에서 보는 모습이고 이거는 옛날 증기기관차야. 아마 이걸 타고 우리 만도랑 진수가 이렇게 돌아오고 가고 막 그랬었겠지. 그치? 넘어갈게요. 자, 벌써 2시 20분이라니 내가 잘못 봤나? 아무리 두 눈을 씻고 봐도 시계는 틀림없이 2시 20분이었다. 한쪽 걸상에 가서 궁둥이를 붙이면서 곧장 미심쩍었다. 2시 20분이라니 그럼 벌써 점심때가 겨웠다. 겨웠다는 게 지났단 말인가 이런 의미야. 겨웠단 말인가. 말도 아닌 것이다. 자세히 보니 시계는 유리가 깨어졌고 먼지가 꺼멓게 앉아 있었다. 자, 시계가 깨져 있었고 먼지가 꺼멓게 앉아 있을 때 봐봐. 정거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야, 시간. 그치? 제일 중요해. 그 열차 타는데 저희 시간을 놓치면 안 되잖아. 그치? 시간을 잘못 알아서 기차를 놓치면 안 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계를 고치지 못했다는 건 지금 시대 상황이 어떻다는 거야? 굉장히 어수선하고 이런 것도 관리하지 못할 정도로 혼란스럽다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끝나가는 중이거든. 전쟁 막바지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걸 관리할 정도의 그런 정신이 없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전후 관리가 되지 않은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러면 그렇지. 자, 엉터리였다. 벌써 그렇게 되었을 리가 없는 것이다 하고 만도가 얘기했지. 그래서 이제 만도가 시간이 궁금해서 여보이소 지금 몇 시인겨 이렇게 물어본 거야. 옆에 맞은편에 앉은 양복쟁이한테 물었대. 양복쟁이라는 말 지금은 양복쟁이를 안 하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다들 우리 한복을 입고 다니는데 양복 입은 사람이 특이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양복쟁이를 양복 입은 사람을 양복쟁이라 부른 거야. 약간 낮춰 얘기하는 거지.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안 불러. 이것도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나타내주는 소재가 되는 거야.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소재. 10시 40분이요 했더니 예 그랑교 이렇게 얘기하지. 그치? 사투리가 계속 나오고 있지? 사투리에 대해서는 얘기했고. 만도는 고개를 굽실하고는 두 눈을 연방 껌뻑거렸다. 10시 40분이라 그럼 아직 1시간이 넘어 남았구나 하고 좀 여유를 갖는 거지. 저 시대 상황 나타내준다 그랬지. 넘어갈게요. 여기까지가 이 소설의 발단이야. 소설의 발단이고 이 발단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지금 만도가 뭐 하고 있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진수를 위해서 진수가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진수를 뭐 왔어 지금? 마중 온 거지 마중. 그치? 마중 왔다. 여기까지가 발단이야. 뭐 예전처럼 발단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돼. 넘어갈게요. 자, 혼란한 시대 상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소재. 이것도 과제인데 나중에 방금 나왔었어. 그치? 그는 안심이 되는 듯 숨을 내쉬었다. 권련 한 개를 물고서 불을 댕겼다. 정거장 대합실에 와서 이렇게 도사리고 앉아있노라면 만도는 곧잘 생각나는 일이 한 가지 있었다. 그 일이 머리에 떠오르면 등골에 찬균이 쫙 스쳐 내려가는 것이었다. 우선 보자. 여기서 이 권련은 얘들아 요런 담배를 말해. 담배. 지금은 뭐 이렇게 이런 담배 피는 분은 없지만 옛날에는 저렇게 담배 잎을 말아서 폈었어. 근데 중요한 건 정거장 대합실이야. 정거장 대합실은 예전에 만도가 여기에서 어떤 경험이 있었어.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과거를 회상하게 돼. 과거를 회상하게 해주는 소재야. 알겠지 얘들아? 되게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지. 그쵸?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등골이 오싹하는 어떤 그런 기분이 든다는 건 굉장히 안 좋았던 기억이야. 어떤 기억인지 한번 뭐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 손가락이 시퍼렇게 굳어진 이끼 낀 나무 토막 같은 팔뚝이 지금도 저만치 눈앞에 보이는 듯했다. 이끼 낀 것 같은 팔뚝에 그 자기 팔뚝 잘랐던 걸 말하는 거야.
손가락이 시퍼러졌다는 건 이제 잘려가지고 피가 다 빠지니까 시퍼렇게 보이는 거야. 이끼 낀 나무 토막 같은 팔뚝이 지금도 저만치 눈앞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야. 그 옛날 그 기억이 떠오른 거야. 끔찍한 기억이지, 그치? 자, 바로 이 정거장 마당에 100명 남짓한 사람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 중에 만도도 섞여 있었다.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으나 그들은 모두 자기네들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지 못했다. 그저 차를 타라면 탈 사람들이었다. 징용에 끌려 나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 3년 옛날의 이야기인 것이다. 자, 여기부터 이제 뭐냐면 과거 회상으로 넘어가는 장면이야. 정거장에 앉아가지고 이제 정거장에 앉아있으니까 옛날 생각나서 과거로 넘어가는 장면, 과거 회상하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징용이란 말 나왔어. 징용이라는 건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강제로 우리 민족을 끌고 가서 강제 노역을 시켰던 걸 징용이라 그래. 징용. 그러니까 징용이란 말 나왔는데 이것도 시대 상황을 나타내주는 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치? 그래서 12, 3년 전의 일이래.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 과거 이야기가 계속 들어가는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오래 가니까 여기서 그냥 끝낼게. 자, 이제 옛날 징용 끌려갔던 우리 불쌍한 조선인들이야. 이 일본 놈들이 굉장히 잔인하게 이렇게 노역을 시키고 나중에 해방되고 나선 돌려보낼 때 그 배를 뭐 침몰시키기도 했어. 막 너희가 역사를 알면 일본 놈들 그 잔인하게 한 걸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어. 물론 일본 사람들 전체가 잘못된 나쁜 건 아니고 이런 군국주의자들이 나쁜 놈들이지, 그치? 자, 어쨌든 여기서 끝내기로 했죠. 더 길어지면 안 되니까. 요 시대 상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소재 두 개인데 하나는 뭐하고 하나는 또 뭐 있었어? 그치? 두 개 나왔었어. 근데 선생님 이제 과제만 간단하게 얘기 좀 끝낼게요. 과제는 내용 요약지를 프린트해서 작성해도 좋고 그냥 너희가 연습장에 써가지고 해도 좋고 사진 찍어가지고 패들렛에 올리면 돼. 패들렛은 저번에도 얘기해줬지, 그치? 너희 각반 패들렛이 있어. 그래서 선생님 요 패들렛 여기 보면은 안내에서 여기 쭉 이렇게 놔뒀어. 너희 여기 들어와서 보면 여기 패들렛의 과제 다시 보이니까 여기서 봐도 돼. 그러니까 여기서 봐가지고 과제를 너희 거에 하면 돼. 그리고 저기 우리 7반, 6반 뭐 저 열심히 하는 반도 있는데 열심히 안 하는 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다른 반들, 앞반들은 다 열심히 하는데 선생님 반 중에 3개 반이야. 5반이 잘 안 한다는 소리야. 자,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 얘들아. 수고했다.